열려있네. 지긋지긋하다 진짜 매일같이. 어서 들어오시고. 패스브가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와, 그 레인저스 두 번째 골이 옵사인 줄 알았는데 온사였나봐. 물론 이제 화면에서 선 안 그어주긴 했는데 뭐 별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VR 받겠죠? 거의 옵사 느낌이었는데 그게 온사이드 처리가 되네. 승무 보험 치고 가는데 퉁쳤고, 오늘도 보험 치고 갈까 좀 고민 중이기는 해요. 좀 안전하게 어제처럼. 이게 평일에 축구 경기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물론 뭐 배당 센 거 가서 맞으면 좋긴 한데 좀 안전하게 갈까 살짝 고민 중인데, 일단 그래서 표는 끝나고 업로드 할게요 형님들. 바로 가보자. 경기도 없는데 할 얘기도 없고. 일단은 그 뭐야, 저거 먼저 하자. MLS 메시 경기 있거든요 형님들. 신시내티랑 이제 인터 마이애미. 일단은 미국 축구 쪽은 잘 모르시는 형님들 많이 계실 텐데, 인터 마이애미가 그 막 메시랑 여름이적 시장에 메시랑 막 부스케츠랑 호르디 알바랑 이 과거 바르샤에서 뛰던 애들 좀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또 메시 조국에 있는 애들도 몇 명 또 포진돼 있고 영입을 몇 명 했고, 그러면서 완전 이거 뭐 메시 그 향후의 느낌이야. 팀을 그따구로 만들어 놨는데 뭐 메시 솔직히 한 명만 있어도 MLS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막말로 MLS 울산 정도 가도 뭐 좀 중하위권이나 중위권, 뭐 상위권은 당연히 못 가겠지만 그 정도 레벨에서 메시 그냥 학살에 나왔다면 그냥 뭐 골이에요. 나왔다면 한 골, 두 골 막 해가지고. 베컴이 있다고? 인터마이에 베컴이 있어? 무슨 베컴? 베컴 옛날에 LA 갤럭시였잖아.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MLS가 중단되고 그 컵 대회를 또 계속해서 치렀었는데 거기서 인터 마이애미가 우승했어요. 인터 마이애미는 참고로 MLS 꼴찌입니다. 이거 그리고 컵 대회 이것도 컵 대회고. MLS 꼴찌 팀인데 메시 가고 나서 바로 우승컵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뭐 꼴찌 팀에서 그냥 메시 부스케츠 뭐 한둘 가니까 바로 그냥 우승 때려버리네. 참. 아, 베컴이 구단주야? 아, 그래? 아, 형님들 역시 잘 아시는구나. 또 이게 뭐 구토단 분들은 이거 메시 그 가는 팀들은 이게 전문적으로 아시니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좋은 흐름에 있어서 신시내티 같은 경우 이제 MLS에서 엄청난 강팀이죠. 최상위권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팀이어서 이게 막말로 인터 마이애미가 아무리 강해도 솔직히 신시내티가 만만치 않은 팀인 거 분명해요. 근데 원정인데 1.9배를 받네. 아무리 그래도 신시내티가 꽤 잘 치거든요 얘들. 오. 웬만하면 안 지는 새끼들인데, 물론 컵대회라서 약간의 뭐 변수적인 측면이나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가 보긴 해야 되잖아 이게. 막말로 일정이 되게 빡세요. 3, 4일 간격 일정이라 메시가 막 이것도 막 벤치에 들어가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번 시즌 인터 마이애미가 리그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저는 컵대회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라인업을 봐야겠습니다만 최근에 인터 마이애미가 보여주는 공격적인 부분들, 얘네가 원래 골도 엄청 쳐먹고 이제 뭐 수비도 안 되던 팀인데 진짜 메시 한 명 들어갔다고 하긴 신이 한 명 들어갔으니까 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와 컵대회에서도 만만치 않은 막 애틀란타 막 올랜도 다 때려잡고 마지막에 내슈빌도 잘 안 지는 팀이거든요. 여기랑 이제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메시가 선발로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못 막아 그냥. 메시가 막 볼을 막 엄청 많이 잡고, 인터메가 애초에 전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확실히 한번 걸렸다 하면은 뭐 드리블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냥 바로 골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라인업에 대한 변수, 그리고 신시내티가 막말로 만만한 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1.9배면은 약간 메시 믿고 한번 찍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신시내티도
공격력이 좋아. MLS 상위권 팀은 다 공격력이 좋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을 좀 생각했을 때 뭐 다득점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다득점에서 뭐 이거는 원정의 변수를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원정이고 뭐 양 팀 다 일정이 빡센 건 맞는데 뭐 인터 마이애미 뭐 바르셀로나에서 온 애들은 다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라인업에 대한 변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어쨌든 신시내티도 계속된 좀 빡빡한 일정 빡빡하진 않은데 얘들은 이제 결승 한참 전에 또 얘네가 내슈빌한테 떨어졌어 신시내티가 그때 승부차기 떨어졌는데 내슈빌한테 아무튼간에 인터마이애미는 이제 우승했잖아요. 내슈빌 잡고 결승에서 우승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신시내티는 좀 휴식기가 있어가지고 체력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건데 직전 경기 콜럼버스 원정 경기가 있었거든요. 리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진짜 신시내티답지 않은 경기력, 공격 쪽에서 찬스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어디를 만나도 신시내티가 양질의 찬스들을 꽤나 많이 만드는 팀인데 직전 경기 내용은 이상하게 오늘 경기에 몰빵하려고 그랬나? 근데 라인업을 보면은 멀쩡하게 나왔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콜럼버스 원정에서 진짜 맥도 못 추고 뭐 공격 쪽에서 찬스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지 못하는 모습, 그런 부분이 오버에 대한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승원 얘네가 직전 경기처럼 더럽게 못해버리면 승원더가 뜰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약간의 뭐 둘 다 변수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뭐 건드려볼 만한 선택지인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메시가 들어간 상황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신시내티가 인조 잔디 구장이야? 진짜로? 나 몰랐는데. 나 MLS 분석 꽤 오래 했는데 왜 몰랐지? 인조 잔디였다고 신시내티가? 미국에 인조 잔디가 있어? 그래? 새로운 사실을 오늘 좀 많이 알아가네. 두 번째. 여기가 인조 잔디야. 몰데가 인조 잔디입니다. 이거 어제랑 마찬가지로 챔스 유로파 마지막 관문입니다. 챔스로 가냐 유로파로 가냐 1차전이고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몰데는 이제 뭐 스웨덴 쪽, 북유럽 쪽, 뭐 전통 강호의 팀이죠. 항상 뭐 유럽 대항전, 뭐 유로파든 뭐 해가지고 간혹 뭐 챔스 조별 예선도 올라왔던 적이 있나? 아무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간히 올라오는 팀에서 갈라타사라이랑 만난 건데 전력방 자체는 이 두 팀이 꽤나 많이 차이 나요. 그냥 트랜스퍼 마켓 기준 해가지고 선수 이적료 보잖아? 10배 차이 10배. 10배 차이 나요 거의. 갈라타사라이가 200ml 넘는데 몰데가 이제 25ml. 막말 울산도 비벼볼 만한 있을 만한 전력. 근데 변수를 말씀드리면 이제 인조잔디, 몰데도 인조잔디예요. 이런 부분에다가 갈라타사라이가 이 몰데 쪽 몰데가 스웨덴이 아니다 여러분들. 노르웨이였다. 내가 헷갈렸다. 이 북유럽 쪽 헷갈려. 노르웨이 쪽인데 요쪽에 원정 경기를 와서 승리가 없어요. 승리한 적이 없어. 근데 꽤 오래된 기록이긴 해. 그래서 막 큰 의미까지는 없는데 두 경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이즈가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영입 자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는 원래는 그 남미 쪽 커넥션이 되게 셌어요. 우루과이 골키퍼 무술레라 여러분들 그 월드컵 때 엄청 무술레라나 아니면 이제 아스날에서 뛰었던 루카스 토레이라, 아스날에서 자리 못 잡고 막 저기 어디야 피오렌티나 임대 갔다가 막 하다가 갈라타사라이 자리 잡았고, 여기 이제 이카르디 파리에 있었던 애. 근데 생각보다 조금 파리에서 마지막에 좀 뭐 파리가 너무 영입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인터에도 있었었나? 나 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삭제돼. 어쨌든 간에 뭐 요런 애들 남미 커넥션이었는데 최근에 또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윌프레드 자하라든가. 근데 자하는 오늘 부상으로 못 나와요. 대신 자하라든가 또 그 지에으랑 씨발 저거 올걸 기억이 안 나. 경기가 없어서 내 머리를 믿었더니 여기 뭐 데미르바이 바이르민 레버쿠젠 미드필더였죠. 주전 로테이션 지난 시즌까지도. 여기에 사이드백 쪽에 앙헬리뇨 라이프치히에서 되게 잘했고, 이제 또 라움한테 밀려가지고 지난 시즌에는 호펜하임에서 또 핵심이었던 라움이나 메르텐스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메르텐스 나폴리 흐비차나 요런 애들 자리 잡기 전에 이제 메르텐스가 한 시대를 또 나폴리에서 풍미했었잖아요. 요런 애들 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전력도 강해. 테테도 있다 참.
샤흐탈에서 되게 잘했고 그 전에 뭐 리옹이나 뭐 또 지난 시즌 또 겨울 이적 시장 때 레스터로 넘어가서 뛰었던 애 사이드 공격 쪽에 테트나 굵직굵직한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비 라인도 되게 좋고 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지에우랑 자하랑 또 요런 애들은 못 나와요. 토레이라도 토레이란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 뭐 얘네들 빠지는 거 그러니까 조금 물론 자하랑 지에우는 이번 시즌에 데려와가지고 막 당장에 뭐 엄청난 전력 누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영입한 애들을 못 쓴다는 거나 뭐 토레이라 같은 게 중원에 또 핵심인데 빠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변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롭게 데려온 자원들이 아직까지 막 경기를 막 그렇게 많이 소화하지 않았죠. 당연히 뭐 시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적응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뭐 완벽한 뭐 퍼즐이 맞춰진 상황이 아닌 그런 타이밍에서 뭐 이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갈라타사라가 이번 시즌 한타까리 하려는 것 같아. 지난 시즌에도 어쨌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남미 자원들 많이 데려와서 우승도 리그에서 차지했잖아요. 아직도 이적설이 많이 나와. 세르기오 라모스나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조금 자리 잘 못 잡고 있는 흐라벤베르 같은 애들 막 인데 뭐 은돈벨레 사실 이게 터키 리그 수준에서는 되게 얘네들 오면은 뭐 때려잡는 수준이거든요. 되게 공격적인 영입을 이미 했음에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영입하려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마지막 관문이 생각보다는 이변도 종종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유로파에서 좀 칠만한 애들이 챔스 가면 솔직히 조별 예선 탈락이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못 올라가잖아. 진짜 벤피카 정도 되지 않, 그 정도 가라고 아니면은 보통 뭐 변방리그 막 이런 강팀들 챔스 가면 보통 4위 탈락이에요. 그럴 바에 유로파 가서 이제 뭐 높은 순위까지 노려보겠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변수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나 뭐 출전 정지로 빠지는 애들 인조잔디 또 노르웨이 원정 어쨌든 성적 안 좋은 부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게 전력만 놓고 보면은 2.19 배당이 이 정도까지 아니야. 제가 볼 때 1점대 받아야 돼. 갈라타사레가 지금 엄청 잘하거든요. 몰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이고 해가지고 막 좀 최근에 원래 뭐야 노르웨이 쪽 전통 강호인데 조금씩 막 보데글림이라든가 이런 팀들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뭐 노르웨이 완전 극강 시절의 포스는 지금 없기는 해요. 선수 자체도 거의 뭐 자국 선수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뭐 유럽 해외파보다는 그런 상황이라 전력은 확실해 보이는데 일단 배당이 높은 부분에서 그 오즈들도 이런 측면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전력적인 부분을 솔직히 무시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변수가 있다 한들 지금 갈라타스는 꽤 무섭다. 이적 시장도 공격적으로 하려는 거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새끼들 유로파 가려고 패작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게 진짜 종종 있어 여러분들. 지난 시즌 내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헨트 같은 새끼들 막 오모니아한테 개처발리고 유로파로 안 가고 컨퍼런스 리그 막 그랬었거든. 내가 몇 번 언급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진짜 티 안 나게 그 패작하는 팀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갈라타사라이도 작정하고 유로파 때려잡으려고 유로파 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전력이 좀 많이 좋아가지고 잡을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고 언어반은 조금 어려워 솔직히 이 경기. 갈라타사라의 하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더를 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언더 쪽 넘어가고 세 번째인가요? 하이파 대 영보이스. 이스라엘 강호와 이제 또 스위스 리그 전통 강호끼리 또 하이판 전통 강호는 아니고 하이파는 한 5년? 한 5년 전부터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 리그 우승하고 있고 이스라엘 쪽이 원래 이제 바르샤바나 그 테라비브 막 이런 데가 원래 전통 강호였거든요. 하이파는 치고 올라 상위권 팀에서 이제 최상위권으로 계속해서 최근에 자리를 잡고 있는 팀인데 유럽 대항전을 조별 예선에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하이파가 최근에 홈에서 특히 꽤나 무서워. 뭐 지난 시즌인가 지난 시즌이 헷갈리네. 지난 시즌인가 파리 막 벤피카 유벤투스도 이 지옥의 조에서 이제 또 하이파가 뭐 위치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도 거뒀고 또 원정에서도 유벤이 뭐 이기긴 했는데 이 팀의 전력 대비 진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꽤 많이 보여줬어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이거 뭐 홈 경기에서는 하이파가 거의
박빙으로 이어졌었죠. 물론 마지막에 골 먹어서 이제 팔이 많이 떴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공격적으로는 하이파 역시도 상당히 많은 찬스를 잡았었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전승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 전에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 했잖아. 챔피언스리그로 가냐 유로파로 가냐. 이전에 많은 그 따라지들 예선들 막 3차 예선, 2차, 1차 막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하이파는 셰리프 그리고 슬로반부 우리가 유럽 대항전을 하면 종종 보는 팀들이죠. 이런 팀들이 이제 그냥 두들겨 패고 올라왔어요. 뭐 슬로반부는 홈 원정 다 잡았고 셰리프 상대는 홈에서 4대1 원정에서 1대0으로 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영보이스 같은 경우는 그 개수 유에파 개수가 높아가지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요 포지션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 저는 진짜 박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진짜 한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야. 이 경기 역시도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 팀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다득점의 성향이 강해요. 영보이스도 이번 시즌 리그에서나 뭐 전체적으로 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하이파도 그런 모습인데 하이파는 워낙 오바팀이긴 해요. 그런 모습인데 영보이스가 유럽 대항전만 오면은 원정에서 언더 뛰어 요즘에 기록만 보면은 언더 지금 몇 연속 언더야? 6연속 언더야 지금 유럽 대항전에서. 물론 이제 이게 프로토에 포함이 안 된 것도 들어가 있어요. 막 그 따라지 팀들 지난 시즌 막 1차에서 막 2차에서 이런 거 있어. 따라지 팀들 그런 애랑 붙었을 때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록적으로는 어쨌든 상당히 좀 언더가 많이 뭐야 재작년 다 해가지고 씨발 한 번 오바 났네 원정에서. 그리고 한 뭐 여섯 일곱 번이 언더네. 이런 부분이 좀 걸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더 뜨면 1대1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제가 봤을 때는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서로 하이파도 어쨌든 이스라엘 원정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뭐 좀 빡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보이스 역시 굳이 그래도 한 팀이 좀 승리를 거둔다라면은 저는 하이파 2대1 그래서 무승부 햄무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묻짓고 치운다던가 약간 그런 식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 골 싸움으로 봅니다. 한 골 싸움. 뭐 경기 양상이 한 골 싸움 막 저득점으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서로 한 골 정도 차이로 뭐 승패가 나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아니면 사이좋게 무티오거나 그 정도 사이즈 보고 어느 번은 이 기록이 좀 그렇긴 하잖아. 계속 언더 뛰어가지고 굳이 보면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상자 관련은 참 뭐 큰 게 없어요. 큰 애가 안 걸려서 제가 언급을 안 한 거예요. 뭐 없어. 그냥 풀라인업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 막 백업 자원들 뭐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주전 라인업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그리고 브라가 대 저 어디야 파나타나 이름 뭐였더라 그 새끼들. 아유 그리스 쪽은 이름이 어려워. 파나시아코스. 어쨌든 둘이 붙었는데 마르세유 잡고 올라왔어요. 마르세유.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 파나 이 새끼들 뭔가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이나 여러 가지로 뭐랄까 전력이 엄청 업그레이드된 느낌보다도 더 탄탄해진 느낌. 베테랑도 딱 그 자국 그리스 좀 꽤나 잘했던 해외에서 어디였지? 디나모 자그레브였나? 아닌데 코펜하겐이었나? 레전드 있어요. 거기 그 팀 레전드. 또 그 자국에 막 베테랑 그 리더십 좋은 놈 데려오고 전체적으로 이탈자도 없는 가운데 뭐 뎁스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뭔가 마르세유 경기 좀 분석할 때도 파나시아의 뭔가 그런 부분들이 혹시 근데 제가 마르세유가 그래도 칠거 야 여기서 마르세유가 질까 하면서 막 분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또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마르세유가 떨어졌어요. 마르세유가 2대1로 연장 가가지고 승부 차이 가서 졌어요. 또 이제 제가 이거 언더 쪽으로 봤었는데 시브레 추가 시간 10분인가? 10분인가 줬는데 10분에 PK 골인가 들어가가지고 기행도지가 핸드볼 해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파나시의 요 새끼들은 뭔가 꼭 한 명씩 사고를 쳐요. 어느 그거든 간에 말잖아 여러분들. 뭐 자주 일어나진 않더라도 한 팀씩 꼭 사고를 치는데 난 이 팀이 그런 팀일까봐 조금 지금 거슬려. 브라가도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거든요. 얘네가 뭐 벤피카 정도 되는 건 아니잖아 냉정하게. 그냥 뭐 요 정도 라인에서 솔직히 좀 치는 팀일 뿐이지.
당장에 뭐 이탈자도 어쨌든 있는 가운데 이적 시장 솔직히 뭐야 그 새끼 누구였어? 음. 지난 시즌에 있던 애들이나 뭐 잘라자르 뭐 이런 애들은 솔직히 잘 데려오긴 했어요. 샬케나 뭐 또 리레에서 베테랑 수비수 이제 또 포르투갈 베테랑 수비수죠. 폰테 이런 애들 잘 데려오긴 했는데 솔직히 좀 쓰나미 날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팀이랄까 뭔가 하필 또 마르세유 잡고 올라와가지고 이런 팀들 기세가 워낙 무서워서 한두 번씩 이변 나는데 이게 브라가 같은 경우도 저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굳이 따지면 약간 피오렌티나 위치라고 보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지? 내가 포르투갈 리그 보면은 브라가는 약간 세리에 쪽 피오렌티나 느낌이야. 이 새끼들 그러니까 장난질 치듯이 막 개같이 불어줘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호민 부분이나 전체적인 전력 사이즈 여러 가지 보면은 정배의 가능성이 그래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땐 변수 쪽으로 이 경기를 뭔가 해외 축구 역사적인 흐름에서 꼭 막 이렇게 자꾸 올라온 팀들이 좀 사고 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게 무섭다면 저는 언더 찍는 게 왜냐면 원정에 수비밖에 못해. 직전 경기 마르세유 원정에서도 수비만 하루 왼종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점수 벌어지고 나서 이제 하다가 어떻게 PK 얻은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미드필더에서의 압박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그래도 이변의 가능성을 보기에는 직접 마르세유 원정은 솔직히 마르세유가 마지막에 그 PK 주고 또 골 찬스를 마르세유가 엄청 많이 날렸어. 하나 얘들이 막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물론 이겼으니까 잘한 건 맞는데 마르세유가 약간 삽질 좀 해가지고 올라온 느낌도 솔직히 조금 있어. 얘들이 뭐 그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브라가 승을 본 거고 난 쫄린다 싶으면은 뭐 이건 1대1 무나 막 이런 거 뜰 수도 있어. 이변이 난다 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언더 찍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보고 오늘 멜번은 시애틀 괜찮아 보입니다. 시애틀 요 정도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보고 여기도 뭐 부상자적으로는 뭐 크게 막 걸려 있는 것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까지